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 한 맹세를 지키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안명규 대표는요, 아버지 산소 앞에서 한 맹세를 끝까지 지켜냅니다. 당시 안명규 대표는 아버지 산소 앞에서 앞으로 5년 동안 3시간을 자면서 성공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 5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10년 세월 동안에 안명규 대표는 커피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하루에 3시간을 자면서 나만의 커피를 만들어냅니다. 그 커피가 사업화돼서 지금은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안명규 대표는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삼형제 중에 막내였는데요. 아버지가 철도 공무원이었습니다. 당연히 집은 안정된 생활이 됐겠죠. 그런데 호기심 많은 안명규 대표는요, 아버지의 직업을 활용해서, 다시 말해서 기차여행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서 나홀로 기차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벌써 세상을 위해 생각하고요, 인생을 사색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사색 속에서 점점 반항심만 커가는 거예요. 결국 군대 입대부터 먼저 선택을 합니다. 일단 남자로서요, 국방에 대한 의무를 끝내자. 그리고 나서 다음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 속에서 뭔가 고민하고 생각하면 강한 나를 찾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였죠. 그런데 그 군대 생활 막 시작할 무렵에 정말 천붕지통,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아픔이 터져 나옵니다. 바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1986년 12월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막내였던 안명규 대표는 크나큰 충격에 빠져듭니다. 군대 생활도 누구보다 힘들게 하고요. 1988년 1월에 제대를 했는데 그 제대할 때까지 천붕지통의 한은 정말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를 하자마자 바로 아버지 산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회한의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아버지 살아 계셨을 때 좀 더 잘해줬으면 이렇게 내가 억울하진 않을 텐데, 대신 그 아버지 산소 앞에서 스스로 맹세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하루에 3시간을 자면서 내가 반드시 아버지 앞에 성공한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 주머니에 보니까 주머니에는 14,200원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황당무계한 맹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달라지는 자신을 봅니다. 정말 강해진 자신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정말 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3시간씩 자면서 아이템을 찾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 속에 어린 시절 꿈, 아늑하고 평안한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고등학교 은사님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50평 공간이 있는데 자네가 한번 운영해 보겠는가? 하고 제안을 한 겁니다. 순간 큰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던 그 사서실에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 거기에 커피 향이 넘치는 그런 공간을 창조하자고 스스로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자네 커피는 고가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다. 한 잔에 5,000원 받는 게 어떠냐.
순간 화들짝 놀랍니다. 당시 특급 호텔은 커피값이 750원 정도, 자장면이 700원 정도. 근데 한 잔에 5,000원 받으라고? 아이고 이건 안 됩니다. 선생님 정말로 이거는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선생님 고집은 완강했습니다. 결국 한 잔에 5,000원 하는 커피 전문점을 개업을 합니다. 호기심 때문에 극소수의 사람이 오기는 하지만 가격 장벽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게다가 소문은 끝장입니다. 그야말로 덩쳐먹는다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고집은 끝까지 고수를 합니다. 스스로 자신감은 떨어집니다.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CEO는요 스스로 자신감을 잃었을 때 탈피를 합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야지 다른 세상을 또 만들어내니까요. 안명규 대표도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구로 진출합니다. 그때가 1990년입니다. 경북대학교 근처에 2층 매장에다가 커피 명가라는 커피 전문점을 개업을 합니다. 그야말로 신개념 커피 전문점인 거죠. 기본적으로는 사무실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냈고요. 메뉴는 다양하게 10가지 정도 마련했고요. 공간은 아주 넓게 편안하게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실내에는 정원을 만들어 놓고 가격도 1,000원밖에 안 받는 거예요. 물론 주변 가격은 400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1,000원 받은 이유는 안명규 대표의 어떤 공간에 대한 부가가치까지 가격으로 환산한 거죠. 그랬더니 첫 일주일에는 하루에 3명, 2명, 3명씩 호기심에 이끌려서 2층까지 올라옵니다. 올라왔는데 공간이 다르거든요. 뭐 이런 데가 있지? 다방이 아닌데? 뭔가 다른 문화인데? 감탄사를 연발을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다음에 그 집만 갑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즉석에서 커피를 한 잔씩 맞춤 커피로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주에는요 하루에 10명씩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안명규 대표는 고객의 성향, 특성 이것을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재방문할 때는 그 고객 앞에서 그 고객에 맞는 입맛에 맞는 커피를 제공하죠. 당연히 고객 만족은 증대될 수밖에요. 맛과 분위기와 서비스까지. 그러니까 넷째 주가 되니까요 하루에 100명씩 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산인해 문전성시가 따로 없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앉아 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1인분씩 만든다는 원칙을 계속 고수했으니까요. 물론 1인분씩 만든다는 손님 앞에서 커피를 맞춤 커피로 만들어준다는 그 자체가 고객 불만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또 본인이 생각했던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은 점점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왜? 하루에 100명씩 오니까요. 손님들 이야기에 그야 소음이 난무한 거죠. 게다가 담배 연기는 또 어떡합니까? 고민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파괴하고 현실과 타협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초심대로 갈 것이냐? 안명규 대표는 CEO입니다. 초심대로를 선택을 합니다.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 창조.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은 담배 연기였습니다.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에 커피 향이 흘러넘쳐야 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소음에 담배 연기에 그야말로 분위기도 엉망인 거예요. 이튿날부터 실내 금연을 시행을 합니다. 말이 좋아 실내 금연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금연이란 말 자체가 이렇게 쉽게 써먹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어디나 가도 금연이 돼 있잖아, 실내는요. 그런데 그 당시는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울 시절입니다. 손님 반발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고객 감소는 당연했고요. 원래 본인이 생각했던 것은 한 40% 정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무려 70%의 손님이 줄어듭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주변에서 남자가 다방이 뭐냐, 다방 하지 마라, 사내 자식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왜 다방이냐 하는 비아냥까지 들립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안명규 대표가 아닙니다. 아버지 산소 앞에서 한 맹세도 있는데 5년만 참자. 포기를 반납하고요. 5년을 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실내 거면이라고 해놓은 그곳에 손님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담배를 안 피는 비흡연자나 여성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때 안명규 대표는 차별할 시도를 합니다. 그 커피 전문점에서 음대생과 제휴를 맺고 정기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음악회 때 아르바이트생 부모님까지 초청해서 거기서 듣게 합니다. 그동안 부모님들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다방 내지냐 하는 식이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아니거든요. 뭔가 새로운 문화의 공간이거든요. 뭔가 다르거든요, 느낌이. 자연히 직원들의 어떤 자부심, 자긍심은 점점 늘어나고요. 그 이유가 부모님이 오케이를 해줬기 때문에, 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주변의 반대도 일순간에 불식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다시 커피만 연구에 빠져듭니다. 생두를 뽑고 분쇄하고 추출하는 일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커피 맛의 원천은 물이 아니라 볶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로스팅이라고 하죠. 생두를 볶을 때 그 고유의 맛과 향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이나 온도나 그 습도가 천차만별의 어떤 맛과 향,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때부터 안명규 대표는 이 잘 볶는 것, 어떻게 하면 잘 볶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 볶는 기계, 쉽게 말하면 로스팅 기계를 찾아다닙니다. 국내는 없습니다. 시장은 분명히 있는데 국내는 없다. 이것은 CEO들의 도전욕을 자극시키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보지 뭐. 그래서 제가 안명규 대표 대략 스케치를 해서 가서 철공소 가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가는 데마다 거절이죠. 로스팅 기계가 뭔지도 모르는데요. 그렇다고 포기할 안명규 대표가 아닙니다. 100군데를 넘게 갔는데 모두 퇴짜를 맞습니다. 그때 본인이 선택한 것은 전략적인 접근이었습니다. 한 곳만 집중 공략하는 거죠. 가서 애걸복걸도 하고요. 그들의 일도 돕고요. 그야말로 그 철공소 사장님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거죠. 결국 철공소 사장님도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넘어가고 맙니다. 안명규 대표의 전략적 접근이 성공을 거둔 거죠. 물론 로스팅 기계를 만들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합니다. 그야말로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일하지만 시행착오는 끝날 줄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략 흉내를 내는 그 로스팅 기계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현장에 적용을 하죠. 생두의 상태를 가지고 온도, 습도, 시간을 맞춰가면서 계속 로스팅을 해보는 거죠. 볶아보는 거죠. 물론 시행착오가 나오면 기계도 개선하고요. 그렇게 1년, 2년, 3년 문은 열리지 않지만 문을 열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당연히 포기라는 건 반납을 하고요. 최초 시도기 때문에 고통은 수반할 수밖에 없죠. 내가 마음이 약했을 때부터는 아내까지 나를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로스팅 기계를 연구하기를 7년 동안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7년에 한국형 볶는 기계, 커피 생두를 볶는 기계, 로스팅 기계를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현장에 적용하고요. 당연히 그랬더니요, 뭔가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매출도 점점 증가하고요. 그리고 곧바로 아버지 산소에 달려갑니다. 아버지 앞에서 내가 10년 전에 5년 동안 3시간 자면서 뭔가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이제서야 왔습니다. 10년이 지났네요.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느껴집니다. 나는 너를 믿고 있다. 강해진 너를 보니까 더 반갑다. 스스로도 작은 성공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아버지 산소를 다녀온 후로 1998년부터는 전국 대학에서 커피 강좌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안명기 대표도 참여를 하죠. 그리고 이듬해에는 스타벅스가 국내에 상륙을 합니다. 그야말로 커피의 대중화의 첫 시작이었던 거죠. 2000년에는요, 커피 열풍이 전국을 강탈합니다. 그야말로 커피 전문점이 여기저기 생길 정도니까요. 그때 안명규 대표는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하면서 커피 시장 키우기에 나섭니다. 물론 자기가 만들었던 커피 명가는 국내 최초로 커피 맛집으로 등극을 하고요. 명실공히 대한민국 1등이 되고 안명규 대표는 대한민국 1등 최고의 바리스타라는 칭호까지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해가 흘렀습니다. 2002년에 또 하나의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생두를 그냥 가져오지 말고 뭔가 다르게 가져와서 다르게 하면 맛이 달라질 거다. 쉽게 말하면 산지에서 직구매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때부터 안명규 대표 또 신이 난 거예요. 어린 시절 나홀로 기차 여행부터, 그리고 좀 커서는 나홀로 독서 여행까지. 이제는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세계를. 전 세계 커피 농장을 무작정 돌아다닙니다. 가서 문전박대도 많이 당하고 심지어는 한국에서 온 사기꾼이라는 취급도 많이 받습니다. 그때마다 안명규 대표는 반복해서 방문을 하면서 신문에 기사가 난 내용을 스크랩해서 들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 더, 대한민국은 월드컵 개최국입니다 라는 말까지요. 그렇게 1년, 2년, 3년 전 세계의 커피 농장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농장주의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조각조각 지식을 쌓아갑니다. 생두의 종류는 어떤 게 있다. 좋은 생두는 어떤 기후나 어떤 토양에서 잘 자란다. 그 잘 키운 생두를 어떻게 포장하고 유통해야지 맛이 더 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커피의 맛은 결정된다는 사실까지 압니다. 그러면서 직접 수입을 협의합니다. 물론 최소 물량이 20톤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1년 소비한다고 해도 10톤 규모밖에 못했거든요. 자칫 10톤은 폐기 처분해야 되는 위기였습니다. 그때 아이디어 낸 것이 공동구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원두를 공급하면서 20톤을 갖고 오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공동구매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은 억지로 참여했을지 모르는, 좋은 생두라고 하니까. 늘 안명규 대표는 이 10톤을 어떻게 팔 거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때 안명규 대표는 과감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바로 이 10톤을 내가 다시 소비하겠다. 다시 말해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해서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2007년에는 커피 명가라는 가맹점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안명규 대표의 가장 큰 핵심은요, 찍어내기가 아니라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을 창조한다는 것. 게다가 완전한 차별의 포인트. 병원 앞에 가면 디카페인 메뉴가 많이 개발되고요. 학교 앞에 가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값싼 메뉴가 많아지고요. 부자촌에 가면 아주 고급 메뉴를 많이 만들고요. 그야말로 원곡은 유지하되 편곡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나름대로 성공 요소가 되어 갑니다. 가맹점 수도 20개, 30개 점점 늘어갑니다. 그때부터 안명규 대표는 뭔가 조직을 세팅해야 되겠다 해서 기획, 교육, 사업 지원, 배전, 경영 지원, 기술 지원까지 각 파트를 만들고 뭔가 회사의 모양새에 맞는 조직 구조를 구축을 합니다. 그런 한편 2010년에는 대규모 공장에 로스팅 공장을 만들고요. 전국을 공급할 수 있는 물류센터까지 준공을 합니다. 그야말로 최상의 원두를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세계에서 가장 맛있다는 과테말라 엘 인헤르토라는 농장이 있습니다. 그 농장에서 수입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물론 처음 바로 수입이 승인된 건 아닙니다. 내가 과테말라 엘 인헤르토 농장에 가서 당신네 커피를 수입하겠다고 했더니 단칼에 거절하죠. 과거에 본인이 갔던 것처럼 마치 한국에서 온 사기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하겠습니까? 반복하고 또 방문한 거죠. 결국은 독점 계약권을 따냅니다. 이랬던 안명규 대표는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육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노력해서 아이디어도 만들어내고요. 그 속에서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컨설팅에서도,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도, 쇼핑몰에서도. 매출액은 점점 증가할 수밖에요. 2013년에는 100억을 넘어섰습니다. 안명규 대표는 나 홀로 여행을 하면서 스스로 시장도 찾아내고 자기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무한하게 도전하는 거죠. 될 때까지. 세상 사람들이 다방만 할 때 안명규 대표는 커피 전문점을 창업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없는 로스팅 기계를 스스로 개발합니다. 세계적인 커피 명가를 찾아가서 생두를 수입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스스로 선구자적인 경영을 담당했던 거죠. 지금도 안명규 대표는요, no pains, no gains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지금 나는 시작하지만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커피 명가가 되겠다 하는 생각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